당장 나가세요.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아요. 고급 레스토랑 매니저의 거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58세 청소부 박기철 씨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손에는 점심 도시락 하나만 들고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발 한 끼만 먹게 해주세요. 돈은 있어요. 기철 씨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이었어요. 하지만 매니저 이상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격에 맞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요. 이상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어요. 마치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듯 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직원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안쪽에서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30대 건물주 아들 김준영이었습니다. 평생 풍족하게 살아온 그의 눈에 깃든 오만함이 드러났어요. 명품 시계를 찬 손목,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내려다보는 그 시선이 그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란이에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잖아요. 준영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기철 씨의 모습을 보자 그의 얼굴에는 더욱 노골적인 혐오감이 드러났습니다. 감히 이런 곳에 청소부가? 준영이 꺼낸 한마디가 레스토랑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손님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보지 않으려 했고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기철 씨는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30년간 다져진 인내심으로 이 모든 모욕을 견디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후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를 모욕한 그들은 어떤 최후를 맞게 될까요? 그리고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홍씨 인생사연이 이런 통쾌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정말 놀라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5시 30분, 박기철 씨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청소 일을 해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작은 원룸 창문 사이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어 왔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서울의 새벽, 도시는 조용했지만 기철 씨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혼잣말을 하며 기철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30년간 꾸준히 해온 육체 노동의 결과였죠. 간단히 세수를 하고 면도를 깔끔하게 했어요. 비록 청소부이지만 항상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작은 옷장에서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어요.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랜 남색 유니폼이었지만 깔끔하게 다림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철 씨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비록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고 해도 자신만큼은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싶었어요. 냉장고에서 간단한 재료를 꺼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 한 공기와 김치, 그리고 달걀 하나로 만든 소박한 아침이었어요. 혼자 사는 남자의 식사치고는 나름 균형 잡힌 메뉴였죠. 천천히 아침을 먹으며
오늘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1층부터 40층까지의 화장실 청소, 복도와 계단 청소, 엘리베이터 내부 청소, 그리고 지하 주차장까지. 방대한 양의 일이었지만 기철 씨에게는 이미 손에 익은 루틴이었어요. 각 층별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모든 것을 꿰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마친 후 집을 나선 기철 씨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새벽 6시의 지하철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이 기철 씨처럼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건설 노동자, 청소 직원, 배달 업무자들. 도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기철 씨는 늘 하던 대로 책을 꺼내 읽었어요. 경영학 서적이었습니다. 현대 건설업의 이해라는 제목의 전문 서적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청소부가 그런 책을 읽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기철 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배움에는 나이도 직업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30분 정도 지나서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을 나서자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기철 씨가 향하는 삼성 빌딩은 특히 웅장했습니다. 40층짜리 고급 오피스텔로 1층에는 미슐랭 가이드에 실린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르뽀무가 있었어요. 건물 앞에 도착한 기철 씨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경비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야간 근무를 하던 경비원 김대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기철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어제 비가 와서 바닥이 좀 더러울 거예요. 네, 김대리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기철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 건물에서 기철 씨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경비원들 뿐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기철 씨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인사를 해도 대답하지 않거나 아예 못 본 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지하로 내려가 청소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걸레, 물통, 진공 청소기, 유리창 청소용 도구들. 모든 도구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기철 씨는 도구 관리에도 철저했습니다. 좋은 도구가 있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1층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특히 신경 써서 닦았습니다. 이 건물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곳이었으니까요. 대리석 사이사이의 틈새까지 꼼꼼히 청소했어요. 30년간 쌓인 노하우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청소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각 층을 청소했어요. 2층부터 39층까지는 대부분 사무실이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이라 조용했어요. 기철 씨는 방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일했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끝나면 복도와 엘리베이터 홀을 닦았어요. 각 층마다 다른 회사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회계법인, IT 회사, 금융회사, 모두 나름대로 성공한 회사들이었어요. 기철 씨는 그들의 사무실을 청소하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58세의 청소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철 씨 스스로도 때로는 그런 생각에 빠지곤 했어요. 오전 10시쯤 되어서야 모든 청소가 끝났습니다. 오피스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기철 씨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지하 휴게실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쉬면서 점심시간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휴게실에는 다른 청소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중년이었어요. 모두들 고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기철이 형, 수고하셨어요. 후배 청소원 김 씨가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김 씨도 고생하셨어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기철 씨는 휴게실 한쪽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다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서적이었어요. 상업용 부동산의 이해라는 제목이었죠. 형은 정말 대단해요. 나이가 있으신데도 계속 공부하시고, 김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든 늦지 않았어요. 기철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과연 이 나이에 공부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도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였어요. 기철 씨는 평소처럼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려 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비가 오네. 급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온 기철 씨는 딱히 갈 곳이 없었어요. 휴게실은 너무 답답했고 화장실에서 먹을 수도 없었어요. 복도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방해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 1층 레스토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르뽐무라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어요. 평소 그저 지나치기만 했던 곳이었습니다. 30년간 이 건물에서 일했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니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우아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기철 씨에게는 너무나 먼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긴 했지만 돈을 내고 식사하는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어디서든 식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철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쯤은 그런 곳에서 식사해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30년간 성실하게 일한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기철 씨가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순간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그를 압도했어요.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 그리고 우아하게 차려진 테이블들. 모든 것이 기철 씨가 평소 접해보지 못한 세계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과 우아한 차림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대화 소리도 조용하고 품격 있었어요. 기철 씨는 자신의 작업복 차림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점차 불편함과 의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 뭐야? 한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동반자에게 속삭였어요. 청소부 아저씨 아니야? 이 건물에서 일하는.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지? 설마 식사하러 온 건 아니겠지?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기철 씨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온 이상 나가기도 애매했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혼자 식사 가능할까요? 기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아져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던 젊은 여직원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눈을 크게 뜨고 기철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작업복, 안전화, 그리고 손에 들린 도시락. 이 모든 것이 이 고급 레스토랑과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죄송한데요. 혹시 예약하셨나요?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사실 점심시간에 예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철 씨를 돌려보내기 위한 핑계였죠. 아니요. 그냥 점심 먹으러 왔어요. 기철 씨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예약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직원은 더욱 난처한 표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도 점점 불편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때 레스토랑 안쪽에서 매니저 이상우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의 키 큰 남성으로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기철 씨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입니까? 상우가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눈은 계속 기철 씨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 시선에는 경멸과 불쾌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분이 식사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상우는 기철 씨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요. 드레스 코드요? 기철 씨가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드레스 코드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거든요. 네. 최소한 정장 차림은 되셔야 상의를 입으셔야 해요. 저희는 품격 있는 레스토랑이거든요. 상호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올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철 씨는 당황했어요.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니까 나름의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옷으로는 안 되나요? 청소일 때문에 이런 옷 입었는데 혹시 이해해 주실 수? 기철 씨가 조심스럽게 부탁해봤지만 상호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여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상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기철 씨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대부분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보세요. 다른 손님들이 얼마나 불편해하시는지. 상우가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실제로 몇몇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기철 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여기 왜 와? 완전 분위기 깨네.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기철 씨의 귀에 들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기철 씨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그 시선들은 대부분 곱지 않았어요. 자신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먹겠어요. 아무한테도 방해 안 될게요. 기철 씨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곳에 와본 것인데 이대로 쫓겨나기는 너무 서러웠거든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상우가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제는 레스토랑 전체가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놀라서 쳐다봤어요. 매니저님, 너무 큰 소리로.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상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레스토랑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되잖아요. 상우는 마치 자신이 레스토랑을 지키는 영웅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편견과 차별이었죠. 기철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쌓인 인내심으로 감정을 억눌렀어요.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자신만 더 곤란해질 것 같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가겠어요. 기철 씨가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상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분수를 알고 다니세요. 모든 곳이 다 같은 곳은 아니거든요. 상우의 말이 기철 씨의 가슴을 찔렀어요. 분수라는 말이 특히 아팠습니다. 과연 자신의 분수는 어디까지일까?
평생 바닥만 닦고 살아야 하는 게 자신의 운명일까? 그리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말해두세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상호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어요. 이제는 기철 씨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 직원들까지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극도로 차가워졌어요. 일부 손님들은 상호의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모두들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기철 씨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도 없었고 이미 충분히 창피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쪽 VIP 룸에서 김준영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잘생긴 외모에 명품으로 도배된 차림새였어요. 롤렉스 시계, 에르메스 벨트, 그리고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정장까지. 그는 이 건물 소유주의 아들이자 레스토랑의 실질적 운영자였습니다. 무슨 소란이에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잖아요. 준영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타고난 권위주의가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풍족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의 태도였죠. 상황을 파악한 준영의 얼굴에는 더욱 노골적인 혐오감이 드러났습니다. 기철 씨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어요. 아, 청소부가 여기 들어왔네요? 정말 가관이군. 준영의 말투는 상호보다도 더 차가웠어요. 마치 기철 씨가 인간이 아닌 것처럼 대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내보내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상호가 급히 설명했어요. 자신의 상사 앞에서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당신 이 건물에서 청소하는 사람 맞죠? 매일 봤는데. 준영이 기철 씨를 보며 확인했어요. 그의 눈에는 사람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물건을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철 씨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이미 기가 눌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자기 자리가 어딘지 알 텐데 왜 여기 와서 민폐를 끼쳐요? 준영의 말이 기철 씨의 가슴을 찔렀어요. 민폐라는 표현이 특히 아팠습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민폐라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냥 점심 한 끼만. 기철 씨가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준영은 손을 휘저으며 막았어요. 점심이요? 하. 준영이 크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봤어요. 당신이 한 달 벌어서 여기 한번 올 수 있을까요? 현실을 좀 보세요. 준영의 말이 기철 씨의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물론 이곳이 비싼 곳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돈은 있어요. 기철 씨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보여줬어요.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번 소중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준영과 상호는 그 돈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걸로 여기서 뭘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 메뉴 중에 가장 싼 것도 5만 원인데. 그들의 조롱이 계속되자 일부 손님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분도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다른 손님도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오히려 더욱 흥미를 보였어요. 아니에요. 이런 기회에 확실히 교육시켜줘야죠. 준영이 기철 씨 앞으로 더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사디스틱한 즐거움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이런 곳에 올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진짜 궁금하네. 준영의 목소리에는 진짜 궁금함이 아니라 조롱이 가득했어요. 기철 씨는 참다 결국 입을 열었어요.
30년간 쌓인 한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좋은 곳에서 밥 한 번 먹을 권리 정도는. 권리? 준영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말을 들은 것처럼 말이에요. 권리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당신처럼 바닥을 닦는 사람이 무슨 권리를 말해요? 준영의 말이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는 다른 손님들도 명백히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네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손님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준영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곧 정리하겠습니다. 준영이 손님들에게 대충 사과하고는 다시 기철 씨를 바라봤어요. 자,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세상에는 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준영이 기철 씨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어요. 그 행동은 완전히 아래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바닥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위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기철 씨의 주먹이 떨렸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세요.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은 부리지 말고. 준영의 말이 계속되자 기철 씨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기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준영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보안 불러서 끌어내야 하나요? 아니면 스스로 나가실 건가요? 준영의 협박에 기철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나가겠어요. 기철 씨가 고개를 숙이며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청소부들한테도 전해주세요. 자기 주제를 알라고. 준영의 마지막 말이 기철 씨의 등을 향해 날아갔어요.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광경을 목격한 손님들도 말을 잃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철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꿈꿔본 작은 사치가 이렇게 참혹하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철 씨가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데 준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잠깐, 아직 안 끝났어요. 기철 씨가 멈춰섰습니다. 이미 충분히 모욕을 당했는데 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뒤돌아보세요. 준영의 명령조 말투에 기철 씨는 어쩔 수 없이 뒤돌아봤어요.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세요. 준영이 다른 손님들에게 말했어요. 손님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봤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건물 청소부예요. 매일 화장실 청소하고 바닥 닦는 일을 하시죠. 준영이 기철 씨를 소개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어떤 이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기철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좋은 교육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준영이 계속 말했어요. 세상에는 분명한 계급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거든요. 이제는 손님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저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하지만 준영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아니에요. 이런 기회에 확실히 가르쳐 줘야죠. 준영이 기철 씨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당신이 평생 벌어도 여기 단골이 될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기철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대답하세요. 준영이 재촉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철 씨가 간신히 답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제하겠습니다. 자제가 아니라 아예 오지 마세요.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준영의 말이 계속되자 한 손님이 일어났어요. 그만하세요. 너무 심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님, 이건 저희 내부 문제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준영이 그 손님에게 말했어요. 내부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잖아요. 사람을 저렇게 대하면 되나요? 그 손님의 말에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너무 심해요.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철 씨를 이상하게 본 손님들도 이제는 준영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오히려 더욱 흥분했어요. 여러분은 몰라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면 계속 오려고 해요. 준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하는 거예요.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독하고 있잖아요. 아까 일어난 손님이 더 큰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을 저렇게 대할 권리는 없어요. 그 말에 기철 씨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진짜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어요. 권리요? 제가 이 건물 주인인데 무슨 권리가 없어요? 건물 주인이라고 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모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당신이 이 사람 데리고 가서 대접하세요. 준영이 비꼬듯 말했어요. 좋아요. 그럴게요. 그 손님이 기철 씨에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제가 아는 좋은 식당이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기철 씨는 그 제안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사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그 손님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준영은 그런 모습을 보며 비웃었어요. 참 보기 좋네요. 위선자들끼리. 위선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예요. 그 손님이 준영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준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손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드릴까요? 그 손님도 지지 않았어요. 당신은 돈은 있을지 몰라도 인품은 최악이에요.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준영은 완전히 분노했어요. 당장 나가세요. 당신도 나가라고요. 좋아요. 나갈게요. 이런 곳에 있을 이유도 없어요. 그 손님이 기철 씨의 팔을 잡았어요. 아저씨, 같이 나가요.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 알고 있어요. 기철 씨는 그 손님의 친절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물론이에요. 제가 오히려 고마워요. 두 사람이 나가려고 하자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나갈래요. 이런 곳에서 밥 먹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기분 나빠서 더 못 있겠어요. 순식간에 레스토랑에서 손님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준영과 상호는 당황했습니다. 손님들, 잠깐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절반 이상의 손님들이 나가버렸습니다. 기철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미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기철 씨가 그 친절한 손님과 함께 레스토랑을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입구에서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한건설 전무 박상진이었어요. 그는 급한 일이 있어서 이 건물에 왔다가 우연히 레스토랑에 들렀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손님들이 다 나가시는데 박 전무가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레스토랑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했거든요. 준영이 급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 박 전무님. 그냥 좀 시끄러운 손님이 있어서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박 전무의 시선은 이미 기철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저분을 모르고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 전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네, 그냥 청소부인데. 준영이 대답했지만 박 전무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박 전무가 기철 씨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90도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회장님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철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 전무님 괜찮아요. 기철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자연스러운 권위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회장님이요? 준영이 당황해서 더듬거렸어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준영을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분이 바로 삼성건설 회장님이십니다.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시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레스토랑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건물 사셨는데. 준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임대한 거죠. 기철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의 모습에서는 완전히 다른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정확히는 30년 장기 임대 계약입니다. 임대료를 못 내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하면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하고요. 기철 씨의 설명에 준영은 더욱 당황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매입하셨다고. 매입한 게 아니라 장기 임대예요.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기철 씨의 말에 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30년 장기 임대 계약이고 매년 갱신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준영은 점점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기철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30년간 여기서 청소 일을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기철 씨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제가 직접 지은 건물이거든요. 얼마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임대인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기철 씨의 고백에 사람들은 더욱 놀랐어요. 30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자신의 건물을 지켜봤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장사를 하고 있었네요. 기철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상우가 급히 나서서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철 씨는 무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혹시 계약서 내용 기억하시나요? 인종, 성별, 직업 등으로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기철 씨의 말에 준영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계약 위반이죠. 기철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아까 기철 씨를 도와주려던 손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대박이네요. 다른 손님들도 박수를 치며 기철 씨를 응원했어요. 회장님 멋있어요. 저런 차별주의자들한테는 당연한 응보예요. 레스토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기철 씨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기철 씨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예요. 네, 삼성빌딩 임대계약 해지건으로 연락드려요. 전화를 거는 기철 씨의 모습을 보며 준영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준영이 급하게 나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켜봤는데 오늘 확실히 알았네요. 기철 씨가 준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곳에는 더 이상 임대해 줄 수 없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준영이 거의 울먹이며 애원했어요. 기회요? 기철 씨가 준영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 기회들을 사람을 무시하는 데만 썼죠. 레스토랑에 있던 손님들이 기철 씨의 말에 다시 한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너무 심했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기철 씨는 박 전무에게 말했어요. 새로운 임대인 찾는 일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정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업체로. 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박 전무가 공손하게 답했어요. 준영은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준영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평생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며 살던 그가 이제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철 씨는 차갑게 말했어요. 기회라고 했죠? 지난 30년이 모두 기회였어요. 기철 씨가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매일 아침 5시부터 이 건물을 청소하면서 저는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기철 씨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 건물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기철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30년 전 제가 이 건물을 지을 때의 꿈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기철 씨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기철 씨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임대계약서에 차별 금지 조항을 넣었거든요. 하지만 기철 씨가 준영을 바라봤어요. 당신들은 그 정신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장님, 그럼 30년 동안 계속 지켜보신 건가요? 네, 맞아요. 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청소를 하면서 이 건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봤어요. 기철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3층 회계법인에서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줘요. 5층 IT 회사는 실력만으로 평가하죠. 기철 씨의 설명에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기철 씨가 레스토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돈과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때 상우가 급히 나서서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다 보니. 고급이라는 게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기철 씨가 상우를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진짜 고급은 모든 손님을 정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기철 씨의 말에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품격이죠. 기철 씨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이 건물의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 모든 곳을요. 기철 씨의 목소리가 감정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진짜 더러운 건 바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바닥은 닦으면 깨끗해져요. 하지만 편견과 차별로 더러워진 마음은 쉽게 깨끗해지지 않아요. 기철 씨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박 전무가 말했어요. 회장님,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신분을 숨기셨나요? 기철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진짜 모습이요? 네. 제가 회장이라는 걸 알면 모든 사람들이 달리 대하거든요. 기철 씨의 설명에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청소부일 때는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볼 수 있어요. 기철 씨가 준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추악하더군요. 준영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기철 씨가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짜 품격은 남을 도울 때 나타난다는 것을요. 기철 씨가 아까 자신을 도와주려던 그 손님을 바라봤어요. 저분처럼 말이에요. 그 손님이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기철 씨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관해요.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철 씨의 말에 일부 손님들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분은 달랐어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나서주셨죠. 그때 다른 손님이 물어봤어요. 회장님, 앞으로 이 레스토랑은 어떻게 되나요? 기철 씨가 박 전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새로운 운영자를 찾을 거예요. 진짜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기철 씨는 상우와 준영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러분도 좋은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라요. 어떤 교훈이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람은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것이요. 기철 씨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진짜 힘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도요. 기철 씨의 마지막 말이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어요. 회장님, 정말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준영이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애원했어요. 평생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던 그가 이제는 이렇게 비굴하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가정이 있다고요? 기철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럼 저는 가정이 없나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는 가정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준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모욕한 것은 저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기철 씨의 말이 레스토랑 안에 무게감 있게 울려 퍼졌어요.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처리 방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철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임대 계약 해지는 확정이에요. 차별 행위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거든요. 준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기철 씨가 계속 말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어요. 어떤 시스템이요? 박 전무가 물어봤어요. 우리 건물에 입주하는 모든 업체에 차별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거예요.
기철 씨의 제안에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그때 한 손님이 질문했어요. 회장님, 혹시 다른 건물에서도 이런 일이 있나요? 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타깝게도 많아요.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차별하는 곳들이 너무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해요. 기철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차별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모른 척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도와주세요. 기철 씨가 아까 자신을 도와준 그 손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분처럼 말이에요. 그 손님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에요. 큰 용기를 내셨어요. 기철 씨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작은 용기들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앞으로는 이런 일 보면 가만히 있지 않을게요. 맞아요. 우리가 모른 척 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점점 따뜻해졌어요. 기철 씨는 박전무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레스토랑에는 특별한 조건을 넣어주세요. 어떤 조건이요? 매월 한 번은 무료 급식을 해주는 곳으로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박전무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손님들도 감탄했어요. 와, 정말 멋있어요. 그런 레스토랑이라면 정말 가고 싶어요. 기철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돈을 벌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때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곳에서 일할 기회를. 기철 씨가 상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회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든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하세요. 6개월 동안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세요. 상우가 깜짝 놀랐어요. 봉사활동이요? 네. 직접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보세요. 그러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기철 씨의 제안에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상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어요. 기철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6개월 후에 다시 만나봐요. 그때 준영이 다시 애원했어요. 회장님, 저도 기회를 주세요. 기철 씨가 준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보세요. 아르바이트요? 네. 청소, 배달, 서빙. 여러 가지 일을 직접 해보세요. 기철 씨의 제안에 준영이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힘든 일이 무엇인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기철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정말 변했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준영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어요. 그때 박전무가 말했어요. 회장님,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철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은 기회네요.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아까 기철 씨를 도와준 그 손님이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시다니.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기철 씨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요. 기철 씨가 손님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특히 저를 도와주신 분들을 보면서 아직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손님들이 감동하며 박수를 쳤어요. 몇 주 후
그 자리에는 새로운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어요. 모두의 식탁이라는 이름의 가족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라는 따뜻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기철 씨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체를 드러냈지만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자신의 건물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회장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새로운 레스토랑 사장 김미숙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5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요리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죠. 고생 많으시네요. 기철 씨도 미소로 답했어요. 점심시간 기철 씨는 처음으로 1층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더욱 정중하게 대해 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편안히 앉으세요. 젊은 직원이 진심으로 반겨주었어요. 옆 테이블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 입은 직장인, 학교 선생님, 택시기사 아저씨, 그리고 근처에서 일하는 청소 직원들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정말 좋은 곳이네요. 옆 테이블의 젊은 직장인이 기철 씨에게 말을 걸었어요. 네, 정말 좋아요.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따뜻하고. 기철 씨가 답하자 그 직장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식사하는 게. 하지만 지금은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이래야 하는 거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기철 씨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꿈꿨던 모습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기철 씨는 김미숙 사장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장님,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손님들이 올까 하고요. 김 사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손님이 너무 많아서 행복한 고민이에요. 정말로 레스토랑은 항상 북적였어요. 차별 없는 식당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매월 무료 급식도 잘 진행되고 있어요. 김 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지난주에는 근처 노숙자분들과 독거노인분들 50분이 오셨어요. 모두들 너무 기뻐하셨어요. 기철 씨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직원들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또요? 김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기철 씨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30년간 청소부로 일한 건물주의 정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간 후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거든요. 회장님 덕분에 저희도 유명해졌어요. 김 사장이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잘하셨기 때문이에요. 기철 씨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날 저녁 기철 씨는 옥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30년 전 이 건물을 지을 때의 꿈이 이제야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 전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죠? 다른 건물주들도 저희 방식을 따라하고 싶다고 하네요. 차별 방지 시스템 말이에요. 기철 씨가 기뻐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네, 이미 5개 건물에서 문의가 왔어요. 모두 임대계약에 차별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기철 씨의 변화가 다른 곳으로도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상호 씨 소식도 있어요. 어떤 소식이죠?
무료급식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대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기철 씨가 만족스러워 했어요. 준영 씨는 어떤가요?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기철 씨는 진심으로 그들이 변하기를 바랐어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이 목적이었거든요. 며칠 후 기철 씨는 무료급식소를 방문했어요. 상우가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무료급식소에서 상우를 만난 기철 씨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회장님, 상우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떠세요? 적응은 되시나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상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겠어요. 상우가 무료급식을 받는 할아버지의 식판에 따뜻한 국을 떠서 드렸어요. 그 모습에서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상우가 기철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요. 기철 씨는 상우의 변화를 보며 뿌듯했어요. 1년 후 기철 씨는 여전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하루를 시작합니다. 청소일은 여전히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삼성빌딩은 이제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건물로 유명해졌습니다. 1층의 모두의 식탁은 항상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정장을 입은 임원부터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무료급식의 날이었어요. 이날만큼은 레스토랑이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근처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노숙자분들이 따뜻한 식사를 즐겼어요. 기철 씨는 그날만큼은 청소 일을 잠시 멈추고 직접 서빙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건물주가 직접 서빙하는 것을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모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기철 씨 아저씨, 오늘도 와주셨네요. 단골이 된 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할머니.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기철 씨가 따뜻하게 답하며 할머니의 식판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드렸어요.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상우였어요. 6개월간의 봉사를 마친 그는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지만 여전히 매달 무료급식 봉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상우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상우 씨, 새 직장은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상우는 이제 다른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상우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점심시간이 끝난 후 기철 씨는 박전무와 함께 건물을 둘러봤어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하는 일과가 되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만족도 조사 결과 나왔어요. 박전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어떤가요? 98%가 만족한다고 답했어요. 특히 차별 없는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어요. 기철 씨가 뿌듯해했어요. 그리고 다른 좋은 소식도 있어요. 무슨 소식이죠? 준영 씨가 드디어 정식 취업에 성공했어요. 기철 씨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정말인가요? 네, 작은 카페지만 사장님이 그의 변화를 인정해서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셨어요. 1년간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준영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배달, 청소, 서빙 등 다양한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든 일이 무엇인지 모든 일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분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든 일하는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도우려고 하더라고요. 박 전무의 보고를 들으며 기철 씨는 만족스러웠어요. 처벌이 아닌 교육을 통해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었거든요. 저녁 시간 기철 씨는 건물 옥상에 올라갔어요. 30년 전 이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도 이렇게 옥상에서 도시를 바라봤었는데 그때와는 마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성공한 건물을 짓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국에서 기철 씨의 이야기를 듣고 비슷한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사람들의 연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회장님, 부산에서도 저희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하네요. 대구와 광주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기철 씨의 작은 실천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차별 없는 건물,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기철 씨는 특별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1년 전 레스토랑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손님이었어요. 아저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손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뉴스 보고 너무 감동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그 손님은 이제 기철 씨가 삼성건설 회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멋있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변화시키신 것도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모두의 식탁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말이죠. 이제 정말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곳이 되었네요. 그 손님이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네, 이게 원래 제가 꿈꿨던 모습이에요. 기철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날 밤 기철 씨는 일기를 썼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1년이 지났다. 그날의 모욕과 수치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 처음에는 분노했다. 30년간 성실하게 일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다니.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내 건물에서 그런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복수는 아니었다.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다. 상호 씨와 준영 씨도 변했다. 처벌이 아닌 교육을 통해 정말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가장 기쁜 것은 이런 변화가 다른 곳으로도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모든 곳이 진정으로 평등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일기를 쓰고 나서 기철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청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어요. 꿈을 지켜나가는 일이었거든요. 세상에는 아직도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모로, 직업으로, 경제적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기철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서 도울 것인가? 기철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줍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홍씨 인생 사연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범한 청소부 아저씨의 숨겨진 정체와 통쾌한 반전,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라요. 때로는 겸손한 모습 뒤에 놀라운 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차별과 편견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처벌이 아닌 교육과 이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차별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언제든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홍씨 인생 사연은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